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3대 특검법이 드디어 다 통과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3대 예. 특검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3대 특검법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심의를 네. 거쳤고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다. 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된 이 내란 특검법을 포함한 3특검법을 두고 예.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이라고 이제 명칭을 정한 거고요. 예. 뭐 그만큼 이제 중요하게 정부에 생각을 한다. 예.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씨와 그 아내 김건희 씨 등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되고 예.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예. 특검 3개에 파견되는 검사만 다 합치면 이제 120명에 이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큰 규모의 예. 수사가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예고를 하고 있고요. 예. 지난 2016년, 17년에 거쳐서 있었던 국정농단 특검만 하더라도 한 20여 명 정도의 파견 검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보다도 규모가 대여섯 배 정도 된다. 라는 말씀 드릴 것 같고요. 예. 강유정 대변인이 특검 규모에 관련해서도 따로 브리핑을 했는데 내란 특검법에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에 최대 205명, 순직 해병 특검법에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예. 물론 이거는 이제 검사뿐만 아니고 수사관들까지 포함했을 때 예. 훨씬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순직 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을 수사할 수 있고 예. 나머지 2개 특검법은 최장 160일가량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거의 6개월에 걸쳐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1호 법안이란 것이 굉장한 상징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이자 예. 뭐 국민들의 염원이 사실상 이 세 그렇습니다. 개의 특검법에 실려 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른 법안들보다도 우선 처리하는 그렇습니다. 걸로 이제 의결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서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었는데 그랬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예. 의미도 포함이 된다. 예.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 동안에 진행됐었던 사건들을 보면 사실상 이제 대통령 거부권의 일상화라고 표현할 수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50여 건 정도의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예. 그렇다라는 얘기는 국회 의결이 사실상 무력화됐다. 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예. 거치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여야가 합의를 하고 뭐 토론이 진행이 되고 그랬든지 말든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법안은 그렇습니다. 행정부의 예. 문턱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윤석열 정권 막바지로 갈수록 그런 행태가 사실상 삼권 분립을 훼손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도 이번 의결에 담았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국민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법안들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최상병 특검법은 그 벌어진 지 말입니다. 그 사건이요. 지금 1년이 훌쩍 넘고 네, 23년 7월에 발생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거의 2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국민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했는데 수사는 진전된 게 거의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3대 특검법에 포함된 사건들이 대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직접 개입을 했거나 예. 그 흔적들이 보이는 사건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인사들을 위해서 사실상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라는 논란을 빚은 사건들이기 예. 때문에요. 굉장히 좀 중대한 사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칼끝은 우선은 윤석열 씨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한테 겨눠지게 되고 넓게 보면 구 여권의 인사들을 포괄한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시행이 되게 되면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해서 그 관련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 됩니다. 예. 계엄 선포 당시에 윤석열 씨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통화 사실이 이미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야당 의원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내란 특검법의 의혹 대상 11개 중에서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뭐 신동욱 당시 대변인이라든지 이 의결 과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의심을 받는 인사들이 다 이제 포괄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더해서 건진법사 관련 의혹이라든지 예.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의 사건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예. 양평 고속도로의 이 휘어짐 사건, 예.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당시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그렇습니다. 여권 인사들이 예.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건진법사나 명태균 특검 같은 경우는 이게 곧 국민의힘 내부에 오래 묵어 있던 예. 공천 거래 의혹과 연결이 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뭐 이름이 이미 거명된 추경호 의원이나 뭐 윤한원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또 수사 예. 대상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또 눈에 띄는 소식이요. 이재명 정부에서 장차관을 국민 추천을 받는다. 뭐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예.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 국민으로부터 직접 인사 추천을 받는 절차를 거쳐서 예. 장관이나 차관 혹은 뭐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겠다. 뭐 이런 걸 밝힌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직접 이 제도를 소개를 했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가 네. 개방이 됐고요. 그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뭐 본인을 추천할 수도 있고 네. 뭐 다른 사람들 추천할 수도 있는데 자천도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예. 방식으로든지 이제 본인이 어느 그 해당 그 추천 인사가 어느 자리에 어울리는지 이력이 예.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촘촘하게 적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에 쪽지를 보내거나 예. 뭐 이메일로 이제 참여하거나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유정 대변인이 밝힌 내용을 보니까 예. 홈페이지 등에 접수된 인재 정보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추천 인사 같은 경우는 공직기강 비서관실 인사 검증을 예. 거쳐서 정식으로 임명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단순히 추천한 인사가 꼭 그 해당 자리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네. 뭐 넓게 보면 이제 인사 데이터베이스에 포괄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지금도 장차관 인선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예. 뭐 별도의 인선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상시 인재풀을 구성하는 시스템을 예. 구축하는 거라서 이렇게 이제 인사 추천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 하나하나씩 이제 별도의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뭐 이런 예. 설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응이 뭔가요?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이제 해괴한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 창구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 예. 뭐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이 비판을 했는데 극단적 지지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해괴한 예. 인사를 임명하면서 국민의 뜻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 김호준 방통위원장 만들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물론 뭐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고 뭐 본인의 어떤 의지도 있어야 되는 예. 거기 때문에 추천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인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건 아니긴 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인기 투표처럼 많은 사람의 추천을 받는다고 반드시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국민 추천제라는 인사 검증 시스템이 이번에 처음 도입된 예. 게 아니고요. 뭐 이전에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2017년에 국민 예. 추천제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 당시에도 뭐 어떤 방식으로 나중에 그때 추천된 인사들이 인사 데이터베이스화가 됐는지는 예.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과정을 거쳐서 임명된 인사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없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취임 2년 차까지 국민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가 15명에 육박한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결국 이제 유명무실한 실효성 없는 제도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또 예. 이런 비판도 내놓긴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딱 떠오르는데요. 회개한 인사를 임명하면서 국민의 뜻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전 정부에서는 국민의 뜻 하나도 묻지도 않고 회개한 인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정말 이 비판을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회개한 인사를 했다는 비판을 국민의 뜻이라도 묻고 하면요. 네.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이상한 인사를 많이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인사 검증의 이제 앞뒤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예. 뭐 김준우 대변인 같은 경우는 어떤 인사냐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비판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봤을 때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정권 내부 검증을 거쳐서 임명이 되든 예. 혹은 이제 국민 추천제를 거쳐서 임명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봤을 땐 해괴하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이 예. 맞춰져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인사검증 과정이라는 거는 뭐 여러 방식을 거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많이 추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합한 인사다 이렇게 이제 뭐 검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참고 자료 정도로 사용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오늘 뭐 또 주목할 만한 인사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예. 기존의 그 법무부에서 인사검증단을 운영하던 것을 폐지하고 예. 다시 이제 인사검증 시스템을 대통령실로 가져온다. 예. 이걸 이제 오늘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기존에 비해서는 대통령실이 좀 더 책임지고 인사검증을 하겠다라는 예. 의미도 될 거고요. 전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 시도했었던 법무부가 인사검증 권한을 쥐고 가는 게 사실상 이제 국민적으로는 이제 실패했다는 결과가 아니냐. 뭐 이렇게 예.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 정부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실책도 실책이지만요. 지금 언뜻 떠오르게 그 인사만큼 또 이렇게 엉망으로 이루어졌던 게 없지 않습니까, 거의. 네, 뭐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인사검증,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들을 꼽습니다만 예. 굳이 그 숫자를 비교하자면은 뭐 윤석열 정권 때가 훨씬 많았기 예.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를 했죠. 네, 오늘 예. 오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예. 오전 11시 30분부터 한 30분가량 첫 번째 통화를 했다라고 예. 대통령실에서 밝혔습니다.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난 주말에 통화를 했고 예. 어제 일본의 총리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를 해서 한반도 주변에 이제 주요 3개 강대국하고는 이제 통화를 마쳤다.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예. 우리 정부 주관으로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을 초청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예. 뭐 일본의 이제 총리나 이런 경우에는 조만간 그 다음 주에 있을 이제 G7 예. 정상회담에서 이제 만남을 가지게 될 텐데 시진핑 주석하고는 이제 언제쯤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 뭐 이게 또 이제 국제적인 관심사이기도 하다 보니까 예. 뭐 자연스럽게 정상회담을 하자면 경주 에이펙에 초청이 돼서 왔을 때 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 네. 있으니까요. 뭐 그런 어떤 포석을 놓는 차원에서도 오늘 초청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게 이제 네. 오늘 강주영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예. 자 법원이요.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했죠. 그 헌법 84조 거기에 근거한 거죠, 이것도.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예. 파기환송심 재판 같은 경우도 이제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무기한 사실상 예. 무기한 연기가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 대장동 사건 예. 재판도 오늘 길 연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 사건들이 좀 여러 사건들이 묶여 있는 재판입니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 예. 등등 그리고 이제 성남 FC 의혹 사건까지 이제 묶여 있는 재판인데 헌법 제 84조를 적용해서 예. 추후 지정했다라고 예.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밝혔습니다. 뭐 기일 추후 지정이라는 거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를 하는데 네. 언제로 다음 재판을 잡을지 날짜를 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헌법 제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들었기 때문에 예. 임기 5년 동안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밝힌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다만 이 재판에는 이제 공동 피고인으로 이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예. 함께 이제 기소가 돼 있는데 예. 정진상 실장은 뭐 불소추 특권이 없기 때문에 예. 다음 달 그러니까 7월 15일로 날짜를 변경해서 공판을 연기로 했습니다. 예. 관련해서요. 민주당이 그 형사소송법이요. 네. 그러니까 재임 중에는 불소추 특권을 재판도 포함한다. 네. 이 법안은 처리 연기하기로 한 거죠. 네, 물론 이제 예. 뭐 헌법 제84조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법으로 재확인하는 뭐 내용이 예. 가깝긴 합니다만 원래는 12일에 국회 예. 본회의를 열어서 이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예. 오늘 오전에 이거를 예.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국회 의장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오늘 의장실에서 여야 교섭단체 확인한 결과 예. 12일 본회의 개최 요청이 없었다. 예. 그래서 12일에 본회의는 개최되지 않는다라고 밝혔고 예. 노정면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도 새 지도부에서 새 원내 지도부에서 다시 스크린에서 보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일에 의원총회가 있고 그때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될 텐데 예. 새 원내 지도부가 꾸려지게 되면
언제 이 형사소송법을 처리를 할지 예. 혹은 뭐 나머지 법안들하고 같이 이제 묶어서 예를 처리를 들면 할지 방송법이요. 뭐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지금 이제 그 10일에 같이 처리할 걸로 예상됐었던 예. 개혁 법안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예. 뭐 그런 것들도 차기 원내지도부에서 결정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된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예. 노정명 원내대변인도 이 형사법 개정안을 12일에 처리하지 않는 문제 예. 이게 지금 대통령실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이 있었던 걸로 예. 이제 밝혔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했거든요. 차기 지도부로 넘기는 결정이 어느 단위에서 정리가 된 네.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원내 지도부 회의도 있었고 대통령실과의 조율도 있었다. 좀 더 조율이 필요할지 아니면 속도감 있게 진행할지 모든 거는 새 지도부가 판단할 네.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어쨌든 대통령실하고 이제 어느 정도 교감을 하고 나서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 차기 예.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오늘 추가 취재를 해보니까 결국은 15일에 있을 G7 정상회담도 중요 쟁점으로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 대통령의 첫 번째 외교무대 데뷔전이 준비가 되고 있는 중인데 예. 이때 또 이제 사법부와 직접 연관되는 그래서 이제 정치적 쟁점화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예. 처리를 할 경우에 괜한 좀 그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 예. 그 경우에 이제 대통령의 해외 첫 일정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뭐 예.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당분간은 좀 이 이슈를 묻어놓고 예. 차기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밀리는지 이런 건 한번 약간은 기다려 봐야겠군요. 새 지도부 결성되고.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제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추후 기일 지정을 결정을 했고 예. 오늘 또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대장동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연기 결정을 했고 남아 있는 재판이 이제 3개 정도 되는데 예. 그 재판들도 이제 6월 7월에 걸쳐서 공판 기일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원이 나머지도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날짜를 정리하겠다. 뭐 이런 예.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시일이 좀 걸릴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오늘 또 눈에 띄는 게 공수처가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보니까. 네, 오늘 해병대 최상병 순직 외압 의혹 사건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에서 예. 지금 이 사건을 들고 있거든요. 근데 뭐 1년 6개월 정도 수사를 했는데도 큰 진전이 없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VIP 경로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래야 이제 대통령 기록관을 그렇죠. 압수수색을 해서 그때 뭐 회의록이라든지 관련 자료들을 들여다봐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하고 소통을 했는지 그 당시 대통령인 윤석열 씨하고 소통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월 30일 2023년 7월 31일 날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최상병 사건을 보고받고 경로했다라는 의혹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록 그리고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등을 지금 확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한테 걸려온 대통령 부속실의 전화 이른바 이제 02에 800에 7070번 번호 이 번호를 사실상 윤석열 씨가 직접 사용했다라는 게 얼마 전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이것들과 관련해서 내용 확인을 좀 더 조밀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관을 이제 압수수색한 걸로 보이고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실을 비우면서 뭐 PC를 처리한다든지 뭐 그때 이제 관련돼 있었던 어떤 자료들을 뭐 파쇄한다든지 이런 여러 조치들을 취했습니다만 어쨌든 기록물로 이관한 것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록물로 이관해서 봉의를 한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 결국 이제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들어가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기록물로 넘겼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뭐 보여주는 어떤 조치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자면 방송 3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정부 초반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법안입니다.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을 획책하기 위해서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오늘 오전과 오후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에서 이제 과방위를 열고 이 논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취소가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2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기로 하면서 조금 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논의를 한다. 오늘 이제 민주당의 김현 과방위 간사가 밝힌 내용인데요. 협치 차원에서 국민의힘 쪽이랑 조금 더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일단 취소를 했다. 이 법 역시
그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많겠군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예. 보이고요. 뭐 사실 이제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이해관계가 물려 있는 예. 이해 주체들이 많다 보니까 각 방송사의 뭐 내부 사정이라든지 예. 혹은 뭐 노조들의 요구라든지 또 시민단체의 요구라든지 예. 국회의원들끼리도 조금씩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